자,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위쪽에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함수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선언했었죠? F. F라고 했었죠? F. 함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함수 이름은 시각화, 그러니까 visualize라고 할까요? regression이라고 할까요? 회기를 visualize, 시각화한다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을 바꿔갈 거예요? 선형회기 모델을 바꿔갈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규먼트를 뭐라고 할 거냐면 estimator라고 할 거예요. estimator. 그러면 그 estimator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죠? 에스티메이터가 선형회기면 선형회기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면 이 자리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라쏘면 라쏘라고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리치면 여기가 리치라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굳이 변수를 하나를 더 생성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여기에 estimator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겠죠. 여기 선형회기를 넘기면 여기 선형회기가 들어가는 거고, 위치를 넘기면 여기 위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라쏘를 넘기면 여기 라쏘가 들어갈 거예요. 엘라스틱 넷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여기 엘라스틱 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아직 우리가 들여쓰기를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들여쓰기를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되고, 제가 그 트레인 색과 테스트 셋을 바꿔가면서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다가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변수 이름 요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피팅에 사용될 거고요. Y 트레인이 여기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팅에 들어갈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까지 만들게요.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었으면 그 함수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블록이 돼야 돼요. 블록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라인부터 여기서는 진짜 정말로 제일 마지막 라인까지를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들여쓰기 한 번만 해주세요. 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들여쓰기가 한 번씩 됐을 겁니다. 네, 잘 보세요. 여기 def 밑에 선 있잖아요. 선. 그죠? 이렇게 선이 나타나죠. 그 선이 어디까지? 쭉 제일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함수 들어와서 디그리 1차, 2차, 5차, 100차 있고요. 그게 반복문. 이 반복문의 블록이 어디까지냐면 반복문의 블록이 여기 선 그래프를 그리는 데까지가 반복문. 그리고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훈련 데이터 시각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해서 끝나요. 됐습니까? 됐죠? 함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코드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된다 그러면 그 바꿔주는 부분만 아규먼트로 만든 다음에 함수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콘솔창 사라졌죠? 네. 함수 정의 코드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수를 그냥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아직 함수가 실행된 건 아니죠. 함수가 호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콘솔창이 없어요. 콘솔창이 없고요. 자, 그럼 저 함수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visualize regression 이라고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거. 위쪽에 있는 이 코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함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visualize regressio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을 한 거예요. 자, 호출하기 위해서 여기 무엇을 넘겨줘야 될까요? 에스티메이터 넘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 선언해. 죄송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요, 이렇게 그냥 생성을 해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 코드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서 리그레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하고요. 생성된 객체를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인셋 우리 만들었죠? 트레인 피처와 트레인 타겟을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함수 호출은 얘가 함수 호출이죠. 얘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함수 정의가 제대로 됐으면 이제서야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서야 아까 그 코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 1차항의 개수 잘 봐주세요. 2차항의 개수 잘 봐주시고요. 5차항의 개수 그리고 100차항까지 있을 때 개수들을 잘 보세요. 개수들을 잘 보시면 1차항의 개수가 10의 10승, 2 곱하기 10의 10승.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11승. 3차항의 개수는 1.4 곱하기 10의 12승. 숫자들이 엄청 크죠. 그쵸? 10의 10승, 10의 11승, 10의 12승 이러니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0이라고 나와버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기가 원이 나온 거예요. 숫자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계산 범위를 넘어가고 그래서 고차항이 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형얘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자,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이 함수까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수를 부르기만 할 거니까. 그 다음에는 L2 주제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 regularization 이라고 부르는데 L2 규제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만 하면 된다? 위치라고만 하시면 돼요. 위치라고만. 자, 여기에는 이런 값들이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얘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일단 기본값이 뭐냐면 기본값이 1.0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파라미터들은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만 써도 되겠다.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보니까 뭐 이런 것을 미니마이즈 한다. 이런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L2 규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리그레서 여기에 에스티메이터에다가 리그레서 넘겨주시면 되고 트레인 넘겨주시면 되고 y 트레인 넘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일단 결과를 보시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요. 그래프가 여기 직선이 있어요. 파란색이 직선. 이게 1차 함수. 이게 1차 함수였었고요. 잘 보이시죠? 네. 2차 함수 볼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노란색을 보시면 돼요. 2차 함수가 지금 요렇게 변하고 있죠. 요렇게. 보이시죠?
직선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기는 한데 직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2차 항의 개수 이 앞에 숫자를 곱하잖아요. 1차 항의 개수 숫자를 곱하잖아요. 그리고 절편이 있죠. 2차 함수에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을 결정을 하죠? 볼록한데 뾰족하게 볼록하냐 아니면 부드럽게 볼록하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얘의 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일단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크기가 0에 가까운지 아니면 얘의 크기가 1에 큰 숫자인지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2차 함수인지 아니면 천천히 변하는 2차 함수인지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자, 숫자들을 볼게요. 숫자들을 보세요. 아까 5차항부터 볼까? 5차항 보시면은요. 1090, 4037, 5960, 2038 부호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298. 이건 선형외기를 본 겁니다, 지금. 선형외기를 본 건데, 선형외기에서 5차식 찾아보세요. 선형외기에서 5차식은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그 초록색이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100차식 볼까요? 100차식.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개수들이 다 어때요? 10의 10승, 10의 11승, 10의 12승. 엄청 큰 숫자들이죠. 이 숫자들이 엄청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호가 크다는 얘기는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 그런데 위치 규제를 볼게요. 위치 규제를 보니까요. 1차부터 비교해 볼까요? 1차 340, 332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는 340, 그 다음에 요거는 332. 요런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크면 직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기울기가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덜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1차항의 개수만 살펴보면 1차항의 개수는 작아지긴 작아졌는데 이렇게 크게 작아지진 않았어요. 자, 근데 2차항 볼게요. 2차항을 보시면 1차항의 개수가 188, 2차항의 개수가 532.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죠. 마이너스 188 곱하기 x 더하기 532 곱하기 x의 제곱 이런 얘기잖아요. 이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위치 규제 보세요. 위치 규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2차항에서 여기가 얼마가 됐어요? 여기가 90이 됐단 말이에요. 절대값만 보세요. 작아졌죠. 여기가 얼마가 됐어요? 249가 됐어요. x제곱의 항이 532에서 249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532면 이런 곡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249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곡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직선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5차 볼까요? 5차. 5차를 보면 1000, 4000, 5000, 2000, 2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5차 볼까요? 디그리 5, 71, 95, 90, 64, 24. 다 작아졌죠? x에 곱해지는 개수, x 제곱에 곱해지는 개수, x 3승에 곱해지는 개수. 이 개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작아졌어요. 전부 다 작아졌죠.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오차함수였었다면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런 오차함수였었다면 위치는 이런 오차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런 오차함수를 만드니까 얘가 뭐랑 비슷해져요? 2차함수하고 비슷해지죠. 응? 요 부분만 보면, 요 부분만 놓고 보면 2차함수 모양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직선의 모양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리치 규제의 효과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00차도 보세요. 100차. 10의 1승, 10의 1승, 10의 1승, 10의 1승. 모든 개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개수들이 다 작아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리치 규제의 효과는 그 고차항들의 개수, 코에피션트.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 1차 함수에서는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기울기잖아요. 1차 항의 기울기, 2차 항의 기울기, 3차 항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차항들의 개수를 작게 만들어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해지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치 규제의 효과는 고차항들의 개수를 작게 만들어서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만들어주게 돼. 이렇게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훈련셋에 대해서는 오차가 조금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훈련셋에 대해서는 오차가 조금 더 생길 수는 있지만 일반화 성능, 다시 얘기해서 훈련되지 않은 테스트 셋에서는 더 좋은 성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오버피팅을 줄여주는. 곡선의 기울기가 아주 커지게 되면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과대적합이 굉장히 심했죠. 그 과대적합을 줄여주게 됩니다. 고차항의 개수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고차항의 개수 자체를 모든 개수들을 조금씩 다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개수를 조금씩 다 작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1차 함수에서는 1차 함수의 기울기,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 곡선의 기울기, 100차 함수에는 100차 함수의 그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요. 이걸 완만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오버피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규제를 살펴볼 거냐면 L1 규제를 살펴볼 거예요. L1 규제는 라쏘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리그레서를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라쏘라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라쏘도요. 보시면은요. 알파라고, 여기도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뭐 나머지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fit, intercept, normalize 뭔가 의미가 다 있겠죠. 지금 우린 뭔지는 모르지만 뭐 근데 모든 파라미터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냐면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optimize 최적화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무엇인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무엇인지. 어찌됐든 결과만 보자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기 위해서 여기 리그레이션 에스티메이터에다가 리그레이션 넘겨주시면 되고요. Xtrain, Ytrain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여기서도 곡선들이 완만해졌어요. 그렇죠? 파란색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완만하게 그려졌고요. 초록색 5차 함수 굉장히 초록색도 보면 초록색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100차 함수 보세요. 100차 함수를 보면 선형회계에서는 막 이렇게 막 바뀌었었던 거고 아까 리치에서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만 꺾였어요. 뭐 뒤쪽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프 모양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결과는 뭐냐면 전부 다 곡선들이 완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곡선들이 완만해졌으니까 오버피팅이 줄어들었겠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점수가 비슷해졌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따가 찾아볼게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점수를 찾아볼 거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곡선이 완만해졌느냐? 개수들을 보세요. 1차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규제가 없는 선형회기.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340. 지금 에런에서는 339. 거의 차이 없어요. 그죠? 거의 차이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직선이 있었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 이런 직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식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거의. 1차식에서는 차이가 없고 자, 2차식 볼게요. 2차식에서는 보시면 마이너스 188하고 532. 이게 앞에 있는 숫자가 x에 곱해지는 개수, 뒤쪽에 있는 게 x 제곱에 곱해지는 개수예요. 그렇죠? 에런 규제를 볼게요. 얘도 작아졌고요. 얘도 작아졌어요. 그렇죠? 다시 제가 기억력이 3초라 적어둬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88. 그 다음에 532. 이게 x에 곱해주는 거고요. 이게 x 제곱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에런 규제를 볼게요.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532에서 381이 됐으니까 이런 곡선이 된 거죠. 부드러워졌어요. 2차항까지만 고려해보면 리치나 라스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5차항 볼게요. 5차항을 보면은요. 자, 선형회계부터 볼게요. 선형회계부터 보시면 숫자들이 굉장히 큰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절대값만 보면 1000, 4000, 5900 굉장히 숫자들이 커요. 그죠? L2 규제 보세요. L2 규제는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낮췄어요. 71, 95, 90, 64, 24 다 낮췄어요. 그렇죠? L1 규제 볼까요? L1 규제는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0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5차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몇 차 함수 만든 걸까요? 3차 함수 만든 거예요. 5차 함수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차 함수인데 지금 여기서는 1차 항, 2차 항, 3차 항까지만 있고 4차, 5차 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이런 함수가 됐단 얘기예요. 완만해졌겠죠. 고차항들을 없애버리면서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효과가 어디에서 두드러지냐면 백차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져요. 자, 여기는 선형획이에요. 여기는 선형획인데 백차 항을 만든 선형회기를 보면 숫자들이 엄청 커요. 10에 10승, 10에 11승, 10에 12승 이렇단 말이에요. L2 규제는 전체적으로 다 낮춰줘요. 5.6 곱하기 10에 1승이니까 56이겠네요. 56, 71, 71, 64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낮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L1 규제는요. 여기가 다 어떻게 됐어요? 차수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다 뭐가 돼버리냐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완만하게 만드는 거냐면 필요 없는 고차항들의 개수를 0으로 만들면서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규제가 L1 규제예요. L1 규제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R을 할 때 그런 거를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를 인터랙션으로 묶어가지고 곱하기를 결정하나요? 뭐 이런 거를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왜 BMI와 흡연을 할 건지 아니면 몸무게와 흡연을 할 건지 뭐 키와 몸무게를 할 건지 등등등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걸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라쏘라는 거는 신기하게도 규제라고 하는 거를 가하면서 필요 없어 보이는 항들에 대해서 0으로 만들어버려. 개수들을 0으로 만들어버려서 선형회기에 반영이 안 되게끔 만들고 필요한 부분들만 개수들을 만들어주는 게 라쏘 회기예요. 그래서 라쏘 회기를 하게 되면 특성 선택이 가능해져요. 이런 특성들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특성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특성 선택이 가능해져요. 왜일까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 이런 변수가 0이고 왜 이런 변수가 0이 아닌지는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0이다 라고만 알려줘요. 그럼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는 사람이 합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스로 이런 항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항들은 의미가 있어요. 까지만 알려주는 거고 이게 왜 그런지를 분석하는 건 그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론들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변수들은 0이 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변수들은 0이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마 그런 예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저귀랑 맥주. 상품 가판대 어떻게 정렬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 기저귀랑 맥주가 같이 잘 팔리더라. 독립변수가 거기에 선형회기에서 거기에만 0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은 0이고.
그럼 왜 기저귀랑 맥주가 같이 많이 팔릴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역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에런 구제예요. 에런 구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런 라쏘 에런 규제를 라쏘 규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라쏘 규제는 중요하지 않은 고차항들의 배수를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고차항들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고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줄여준다? 과대적합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넷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할게요. Visualize Regression, 엘라스틱 넷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할게요. Train, Y, Train. 엘라스틱 넷 함수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알파가 있고요, L1 ratio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또 뭔가 이런 공식들이 또 보여요, 그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곡선이 뭐 라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라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프만 보면. 근데 효과를 볼게요. 효과를 보면 1차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2차 둘 다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5차 다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100차 이렇게 막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아지고 있는데 어느 이상 되니까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라스틱 넷은 개수들 자체를 숫자를 줄여주기도 하면서 고차항들을 또 0으로 만들고 있기도 해요. 이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와 L2 규제, 다시 얘기해서 라쏘 규제와 리치 규제를 둘 다 적용한 규제가 엘라스틱 넷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면서 고차항들을 0으로 또 만들어서 고차함수를 약간의 저차함수로 줄여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주면서 그 오버피팅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틱 넷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적어드리면 엘라스틱 넷은 위치 규제와 라쏘 규제의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수는 우리가 다 전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그냥 우리는 함수를 호출만 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시간에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였었다면 이번 시간에 코드 자체는 달라진 건 별로 없고요.
그래프를 하나씩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설명을 안 드렸죠. 그리고 아까 문서를 볼 때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하는 목적 함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전부 다 라쏘나 리치나 엘라스틱 넷이나 전부 다 어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왔었어요. 그럼 어떤 목적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냐, 그거를 이해하면 여기 있는 효과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